얼마 전 인도에서 있었던 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화석연료 감축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 중국 등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전력부 장관은 화석연료 감축 대신 온실가스 배출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 원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캐나다 동부에 52년 만에 가장 큰 비가 내려 4명이 실종되었고요. 남아시아 지역의 기록적인 몬순 폭우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31명이 숨지고 파키스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대 최장의 폭염이 예보된 그리스에서는 40도에 가까운 온도로 일주일째 대형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고요. 미국은 올 한 해 폭염 피해가 12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탄소 배출이 지금과 같을 때 1일 최대 강수량 전망을 보면 2049년까지는 146mm, 2050년부터는 165.9mm, 2080년이 되면 182.9mm의 비가 하루 동안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5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고 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심각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변화하고 투자하고 혁신해야 될 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다고 효율 좋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고 할 때가 아니고요. 탄소 포집 기술이 먼 이야기라고 기술 개발이 소용없는 이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임과 동시에 기업과 정부도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노래 듣고 홍삼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Red wine, movies for two. We'll take off our phones and we'll turn off our shoes. We'll play Nintendo, though I always lose. 'Cause you watch the TV while I'm watching you. There's not many people I'd honestly say I don't mind losing to.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Dumb conversation, we lose track of time. Have I told you lately I'm grateful you're mine? We'll watch The Notebook for the 17th time. I'll say it's stupid, then you'll catch me crying. We're not making out on a boat in the rain or in a house I painted blue.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So shut all the windows and lock all the doors. We're not looking for no one, don't need nothing more. You'll bite my lip and I'll want you more, until we end up in a heap on the floor. You could be dancing on tabletops, wearing high heels, drinking until the world spins like a wheel. But tonight your apartment has so much appeal. Who needs stars? We've got a roof. And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No,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 홍삼 라디오 서대문구 소식은요 2가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죠? 내 몸 살리는 활력밥상 3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듣기만 해도 좋네요. 네, 이거 그 서대문구 거주하시는 1인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네, 프로그램이고요. 네, 왜 1인 중장년 혼자 사시면서 네. 잘 챙겨서 드시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1인 중장년 저희가 중장년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청년이에요.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네. 아니 요새 제 친구들 1인 가구인 네. 친구들 많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그 친구들 일하면서 사실은 네. 혼자 있으면 진짜 여러 가지로 안 챙겨 먹더라고요. 배달 음식 많이 챙겨 맞아요, 먹고. 맞아요. 네. 당장에 저희 친정아버지, 음. 친정아버지가 나이는 많지 않으세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55년생이시니까 나이는 많지 않으신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친정 엄마가 입원해 계시거든요. 맞아. 네.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못 챙겨 드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말씀은 야, 밥솥에 밥 있고 다 뭐 있다, 냉장고에 내가, 반찬 있는데 내가 못 꺼내. 먹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냥 하루 한 끼 정도만 밖에서 사서 드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좀 잘 안 챙겨 먹게 돼요. 그래서 네. 이 활력밥상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아, 네.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단 모집을 하고요. 네.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조금 빨리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7회 식생활 교육 해드리고 1회는 소통 프로그램 하는 걸로 총 8회 이제 8차시 수업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도 하고 나의 식생활은 건강한가, 양념 이야기, 제철 채소 이야기, 뭐 자연 발효와 미생물 이야기, 뭐 가까운 먹을거리, 건강을 품은 자연 밥상 이렇게 하시면서 실습도 하는 거예요. 네. 식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실습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전복 솥밥, 오이 무침, 뭐 산나물 된장국에 1차시에 실습하는 품목이 이렇게 되네요. 너무 배고프네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이게 보면 미트 소스 파스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육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쌈밥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양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네, 또 이제 생각보다 그 솥밥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것들 많죠.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는 것들 뭐 장아찌, 피클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거 봐서는 이게 저장해서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그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운영 기간은 8월 29일에서 9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7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저녁 7시. 네네네네.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직장인들이나 고려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식사도 또 네네네. 바로 그렇죠.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저녁 식사 딱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살림 매장에서도 현상 접수를 하고요. 좋다. 네. 그리고 네. 구글에서도 QR로 또 접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가비는 회차별 3,000원으로 해서 24,000원. 진짜 저렴하죠. 너무 저렴하네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런 수업을 많이 개설을 하잖아요. 참가비를 아예 안 받고 싶어도 참가비를 안 받으면 노쇼죠. 맞아요. 맞아요.
그 노쇼 방지를 위해서 맞아요. 참가비를 소량이라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15분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신청해 놓으시고 안 오면 다른 그쵸. 분들의 기회를 또 뺏는 없잖아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네. 빠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프로그램은 네. 또 소통 프로그램을 해서 그 같이 참여하신 분들 다 같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음.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또 외로우니까 이런 거 사실 중요해요. 이렇게 관계 맺어주는 거. 네. 네, 아무튼 요새 뭐 사실은 공동체에서 네네. 이런 공동 주방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네. 뭐 이런 비슷비슷한 네. 프로그램들이 사실 운영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서대문구에서 이제 모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서대문구에 사시는 네, 1인 중장년 15분 반드시 네. 신청해 보시고 네. 관련 문의는 한살림 서울식생활교육센터 023498-3638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이번에도 또 먹을거리에 관한 소식인데요. 저 진짜 너무 관심 있는데. 전통 발효 가족 체험 교실 모집 안내입니다. 네. 네. 네, 서대문구에 중초등학생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네, 1학년에서 4학년까지만 가능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조금 편식하니까 그런가 싶은 생각이 그럴 들기도 수 하고요.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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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별 2명, 보호자 1분하고 자녀 1분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차당 10가족이 참여가 가능한데요. 네. 이게 7차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70가정 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이게 내용이 뭐냐면 고추장 만들기. 네. 사실 고추장 다들 또 어렵게 생각하는데 고추장 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이제 네.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죠. 그게 고추장. 그런데 요새는 진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고춧가루하고 그 하얀 가루 식혜 만들 때 쓰는 그 가루 뭐지? 찹쌀 엿기름. 엿기름하고 네. 그렇게 가루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진짜요? 네. 엿기름 가루가 어.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엿기름 가루가 딱 만들어져서 나와요. 너무 간편하게 나오는군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네. 원하는 달기 맞춰서 설탕 좀 집어넣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매운 정도에 따라서 그 고춧가루 좀 매운 것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쉬워졌다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양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목도 뚝딱 고추장 만들기네요. 제목이. 그렇구나. 네네네네. 뚝딱. 네. 그럼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10 가족 모아서 7회차까지 다 고추장 만들고 그 고추장 소스 이용해서 떡꼬치 만들고 요렇게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또 프로그램 이게 내용은 다 똑같고. 내용이 다 다른 줄 알았는데 다 같군요. 네. 어. 근데 10가족 참여가 가능하고 7회차까지니까 1학년, 4학년까지의 아이가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이게 지금 애들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방학이랑은 상관없이 모집 기간은 8월 14일에서 8월 18일까지고요. 네. 교육하는 날짜는 9월 2일부터 9월 달이에요. 11월 25일까지 토요일 날 10시에 하네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게 하는 주도 있고 안 하는 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들어가 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날을 찾아서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서대문구 통합 신청 시스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02330-112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맛있는 건강한 밥 먹고 네.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네. 행복하게 서대문구에서 지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저희가 맞아요. 창민 이현이 불렀어요. 이 그룹 이름 있었는데. 옴무인가? 맞아요. 옴무. 네, 옴무의 밥만 잘 정말 먹더라. 우리는 별걸 다 기억해. 그러니까요. 밥만 잘 먹더라 노래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이미 지난 일 말하면 뭐해 돌릴 수 없는데 괜히 아픈 가슴만 다시 들춰내서 뭐해 쓸데없게 태어나서 딱 3번만 울게 허락된다는데 괜히 허튼 일들에 아까운 눈물 낭비 말자.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아주 가끔 네 생각이 나서 슬퍼지려 하면 친구들과 술 한잔 정신없이 취하련다. 다 잊게 미워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사랑할게. 단지 볼 수 없단 걸 견딜 만큼만 생각할게.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바람이 지나간다. 시리게 나를 울린다. 억지로 참아봐도 자꾸 목이 메여 네 이름을 불러본다. 잊혀도 못 잊겠다. 너를 지울 수가 없다. 남자답게 웃으며 보내야 하는데 자꾸만 날 울고 있다.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슬세권 동네 탐방. 네, 오늘 슬세권 동네 탐방. 오늘은 제이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오늘 슬세권 동네 탐방 고향 달걀입니다. 달걀집입니다. 달걀집. 네, 고향 달걀 이름은 고향 달걀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간판이 사실 잘 안 들어왔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달걀집은 네.
주소로 보면은 서대문구 세검정로 85.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주유소 옆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정말 빠르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고향 달걀 농장 직송 이렇게 써 있는데 맞아요. 그 대로변에 사실은 정말 이렇게 고소한 기름 냄새가 항상 진동을 하죠. 거기가 바로 앞에가 또 그 네. 마을버스 정류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네. 있으면 사게 돼. 네, 맞아요. 네, 여기 고향 달걀 사실은 네. 저 솔직히 말하면 네. 맨날 보기만 하고 한 어. 번도 들어가서 뭘 사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때문에 네.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이제 보게 된 거, 안에 들어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 사실은 이 고향 달걀이라고 간판은 걸려 있지만 네. 이제 점포 2개가 한 곳은 달걀집, 한 하나는 곳은 기름집. 이렇게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대로변에 그 기억이 나요. 그게 생길 때 뭐지? 여기 카페 들어오나? 처음에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그 기름집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보던 그런 기름집의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되게 깔끔한 카페 같이 약간. 카페 원도 편집샵 같이 약간. 원도 로스팅하는 네네네. 그런 곳처럼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길래 네네네. 저는 뭐지 카페가 들어오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세상에 기름집인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달걀집은 부모님이 하시고 역시나 여기도 기름집은 아드님이 하시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정말 또 한 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달걀집이 원래 그 북한산 그 두산 위부 쪽 그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 단지 들어선데 네. 그쪽에서 원래 달걀집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너무 놀란 게 달걀 이거 장사하신 지 40년 되셨다는 거예요. 되게 오래되셨네 진짜. 네, 그리고 지금 아드님이 직장 생활을 원래 하시다가 네.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일한 게 한 기름부 쪽을 맡아가지고 하신 게 한 뭐 10년 내외 되시나 봐요. 근데 진짜 좀 약간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네. 이 들기름 사실 기름 짜고 뭐 고춧가루 팔고 뭐 달걀 팔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옛날 방앗간 이미지잖아요. 근데 너무 그 기름이 무슨 이렇게 진짜 깔끔한 네. 곳에서 기름도 진짜 깔끔하고. 네, 그렇게 깔끔한 데서 나온다는 게 좀 뭔가 이렇게 바뀐 트렌드 같은 느낌? 네. 일단 계란만 팔잖아요. 계란하고 기름만 팔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 안에 깨소금 같은 것도 판다. 네. 그렇죠? 굉장히 또 그 많은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계란만 파는 줄 알았더니 네네. 거기 안에 이렇게 잡곡, 네, 그런 그랬던 것 것도 같아요. 파시고 맞아요. 국산 잡곡 이런 거. 네, 기름집에서는 기름 외에도 뭐 꿀, 뭐 이런 들깨 가루,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네, 것도 뭐 이런 팔았던 것 것도 같기도 팔고 좀 하지만 어쨌든 메인은 달걀과 기름이라는 거. 네, 근데 진짜 놀랬어요. 40년. 정말 이 동네는 뭐만 20년 했다 안 하면 넘으면 20년.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드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네. 굉장히 자부심 있으시더라고요. 그 기름을 국산 기름을 이렇게 짜는데 되게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그 1년 동안 그 들깨 농사 지으시는 네네. 보통 이렇게 전북 뭐 고창 이런 데에서 1년을 아예 일괄로 계약을 하신대요. 들깨 농사 하시는 분과.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산지에서 바로 들깨 그거를 받아서 그 기름을 짜시더라고요. 직접. 근데 그 기름, 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물론 거기 수입산도 팔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수입 거래처는 또 따로 있고, 근데 국산 기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제일 부러운 게 네.
들기름, 참기름 얻어먹는 사람들. 저요. 아니 시골에서 왜 진짜로 네네네. 왜냐면 농사 지으신- 지은 거 네네. 얻어먹는 사람들이 전 제일 부럽거든요. 왜냐면 이 깨농사가 진짜 엄청 힘들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든 다른 거는 농사도 힘들지만 그쵸. 네. 힘든 건 또 엄청 힘들고 깨 그거 해서 기름으로 짜면 정말 너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 저희 친정엄마 시골이 순천이시거든요. 고향이 순천이시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농사 지으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국산을 얻을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웃이 농사지은 예. 다들 물어보면 다 그냥 자기네들 먹을 거하고 자기네 맞아요. 자식들 줄 것만 맞아요. 그 농사를 짓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뭐 혹시 어려운 점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바로 방금 이녹 쌤이 말씀하신 그 점이 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아예 이렇게 1년 동안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기네가 장사가 안 돼도 일괄 계약된 거는 물품을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도 힘들고 그렇구나. 또 하나 힘든 거는 뭐냐면 그 늙게 농사를 짓는 그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수급이 모질라서 어떡해. 계속 거래하시던 분이 이제 농사를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면은 또 막 급하게 다른 데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요새 들기름 막국수 또 막 유행하면서 들기름 또 막 수급이 막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철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 명절 그 철에는 좀 이렇게 수급이 딸리고 워낙 지금 농촌에도 그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깨 농사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안 지으니까 네. 그 거래하던 밭들이 점점 없어진대요. 아이고. 그래서 그것도 산지 그 직거래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저는 요새 제가 진짜 방금 이성쌤 말씀하신 들기름 막국수에 푹 빠져서 네네. 하루에 한 끼는 꼭 지금 들기름 막국수를 먹고 있거든요. 간단하고 맛있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네네. 중요한 건 사실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중국산 그렇죠. 들기름이랑 맞아요. 국산 들기름인데 정말 그 가격만큼 맛의 차이가 향이 다르죠, 향이. 완전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국산 들기름을 좀 비싸도 이렇게 사 먹거나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선물을 받는데 근데 여기 그 고향 달걀에서 짜는 들기름은 세 종류로 짜시는 거예요. 직접 다 들깨 볶으셔가지고 기름을 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산 맑은 참기름, 국산 진한 참기름, 국산 들기름 이렇게 세 종류를 파시는데 그 짜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볶으면 진한 참기름이 되는 거고, 네네. 덜 볶으면 맑은 참기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로스팅의 차이가 아니라 저 좀 약간 진짜 너무 재밌고 놀랬는데 숙성해야 되나 그럴 걸? 아니요, 저온으로 로스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연 침전, 그러니까 전통주 발효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그거를 짠 기름을 또 한 번 더 침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맑은 기름만. 뭐 숙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참기름 냄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참기름, 들기름 정말. 참기름 냄새 엄청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참기름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참기름을 수출하려고 하면 그 맑은 방식으로 짜내서 수출해야 된다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봐가지고. 그래서 기름이 정말 맑아요. 근데 진짜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전통주 만드는 방식으로 그걸 침전시켜서 한 번 더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수고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조금 더 가격이 비싸요. 사실은 이게 국산 맑은 참기름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서는 32,000원 한 병에 그냥 국산 참기름이나 국산 들기름은 24,000원, 6,000원대. 근데 사실 다른 데도 지금 다 2, 3만 원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국산은 웬만하면. 좀 그래. 왜냐면 중국산은 사실 만 얼마대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 거의 2배 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국산이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그리고 맛있어요. 또 그 다른 거보다 네. 들기름 막국수는 주재료가 들기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산으로 해서 먹기가 조금 네. 요새 그 남편이 그 들기름 막국수 종종 찾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들기름을 원래는 어디저기서 조금 이렇게 얻기도 하는데 막상 막상, 또 이렇게 또 애기 아빠가 찾을 때 되니까 또 그 기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얼마 전에 가서 저는 샀죠. 아, 요 집에 가서 샀어요. 그럼요. 그렇고. 아니 이렇게 밭대기로 해가지고 맞아요. 하신다니까 난 네. 더 믿음이 가네요. 네. 진짜. 그리고 달걀도 음. 그 달걀도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데 세상에 저 또 놀랬잖아요. 왜요? 그 신선한 달걀을 어, 어, 어. 공급하기 위해서 그 일주일에 농장에 2-3번씩 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그 농장에서 달걀을 가져오시는 거래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디서 배달 시켜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2-3번을 그 농장에 가셔서 가져오시는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시다 하면 진짜 신선한, 그렇죠. 네,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긴 달걀 한 판 사면 한 3알, 2알 서비스로 주세요. 진짜요? 예. 저희가 그거는. 달걀만 사러 갈 때는 그 시장 안에도 달걀집이 하나가 있어요. 포항터 시장 안에도. 맞아요. 거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해서 달걀 종종 샀는데 네. 그러면은 꼭 그렇게 2-3알씩 서비스 꼭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그 기름도 그렇고 이 달걀집도 그렇고 저는 진짜 이런 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하시는 일에 자부심이 있고 그렇죠. 그 책임감이 남다르시니까 그 수고를 정말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럼 좀 장사는 잘 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 했다 보니까 단골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단골 분들 덕분에 그나마 이제 그냥 유지는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하는 내내 저는 그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네. 진짜 국산 들기름, 참기름 사실은 어디서 국산이라고 얘기를 해도 좀 사실 약간 신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큰 이러잖아요. 마트에서 살 때는 진짜 국산 맞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 요새 하도 먹거리가 문제가 많아서. 네, 아유 고향 달걀 완전 강추네요. 제가 네네. 사실 국산 사면서도 그때 맞겠지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지금 또 네. 인터뷰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완전 네. 믿음 가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산지랑 바로 직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또 농사는 항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깨농사가 안 되거나 이러면 자기네도 막 좀 장사에 타격이 있고 뭐 요새 또 비만이 와가지고. 네, 맞아요. 장마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정말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하니까 그렇게 몇십 년간을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40년 장사하는 게 네. 보통 일인가요? 저는 정말 또 한 번 매번 그러니까. 자랑스럽고 네. 이 동네에 이렇게 정말 있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씩 찾아냅시다. 우리가. 네,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좀 건재하시기를 네. 정말 네, 그랬으면 기원해요. 좋겠어요, 진짜. 네, 네. 달걀만 사실 일 있으시면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필요하시면 그리고 또 그 옥수수차, 보리차 있잖아요. 요새 네, 물 많이 끓여 먹잖아요. 네. 그거 그 티백으로 돼 있는 거 티백에서 또 그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거 아시죠? 네, 티백으로 맞아요. 돼 있는 거 사지 마시고 여기 달걀집 가셔가지고 네. 사셔서 스테인레스 망에 넣고 팔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뭐 그냥 정말 이렇게 미역도 팔고 꿀도 팔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유 달걀집 이름도 진짜 너무 좋아. 고향 달걀이야. 네, 맞아. 근데 제가 까먹은 게 있네요. 네네. 매주 일요일은 휴무예요. 네. 네, 그리고 네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밤 8시. 너무 오래 일하신다. 네, 토요일만 1시간 일찍 들어가시더라고요. 7시까지. 음. 그러니까는 그 시간 맞춰서 네.
그냥 주변에 가시면 고소한 냄새 나실 거예요. 맞아요. 거기 그 냄새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인터뷰 해보시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고향 달걀의 번창을 또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우리 달걀집 소식 전했으니까요. 노래는 또 우리 이런 또 재미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김지성의 계란 후라이 노래 듣겠습니다. 네. 프라이팬 위에서 노른자와 흰자가 만나지 서로 보고 싶어 하지 둘은 정말 친한 친구야 계란 껍질 속에 몸을 보호하고 있다가 프라이팬이 부르면 밖으로 나오지 밖에 나오면 노릇노릇 익어가지 잘 구워지면 예쁜 그릇에 퐁당 노른자와 흰자가 섞여서 프라이팬에 퐁당 빠지고 요리사의 레시피 섞여서 맛있는 요리 탄생하지 하지만 요리 끝나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지 그래도 사람들은 계란 널 생각할 거야 노른자와 흰자가 섞여서 프라이팬에 퐁당 빠지고 요리사의 레시피 섞여서 맛있는 요리 탄생하지 하지만 요리 끝나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지 그래도 사람들은 계란 널 생각할 거야 사랑해 계란 후라이 밥이랑 같이 먹으면 꿀맛 난 네가 좋아 앞으로도 많이 먹을 거야 노른자와 흰자가 섞여서 프라이팬에 퐁당 빠지고 요리사의 레시피 섞여서 맛있는 요리 탄생하지 하지만 요리 끝나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지 그래도 사람들은 계란 널 생각할 거야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오늘은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네. 내 마음은 이란 책을 들고 오셨네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 제목은 내 마음은 네. 이라는 책이고 그림은 코리나 루켄이라는 작가가 글과 그림 작업을 했고 김세실 옮김 그리고 나는별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코리나 루켄이라는 작가는 네. 좋아요. 능력도 좋지. 참 첫 그림책으로 네. 굉장히 큰 상을 받아서 주목을 받았던 작가예요. 네. 예, 제가 이제 아름다운 실수라는 이 작가의 첫 그림책을 봤는데 네. 그 책도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책인가? 그런데 이 내 마음은이라는 책은 네.
정말 줄거리라는 것이 없어요. 이 책은 줄거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긴 서사가 있는 책이 아니라 네. 사람의 마음,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어떤지 네. 이게 첫 안에 이제 들어가면 헌사가 있어요. 음. 아빠와 다이앤에게 더불어 이 작은 싹이 점점 더 크게 자라도록 도와준 스티븐 마크, 남라타 트리펫이 릴리 말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라는 헌사로 시작하고 책 안에를 들어가면 내 마음은 창문이라는 글로 시작을 하죠. 벌써 느낌이 마음이 느낌이 빡. 네. 그래서 사실 이 글이 굉장히 짧은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은 미끄럼틀. 내 마음은 꼭 닫히기도 하고 활짝 열리기도 해요. 내 마음은 어떤 날은 물 웅덩이, 어떤 날은 얼룩, 어떤 날은 먹구름이 끼고 세찬 비가 쏟아져 내려요. 내 마음은 어떤 날은 아주 작고 여린 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네. 아, 이게 그 내 마음의 상태를 또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왜 그 상대방이 있었을 때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나의 마음 상태 또 네.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 약간 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창문 그래서 이제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 일단 맨 처음에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미끄럼틀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보면 그 미끄럼틀 모양이 그림자 모양과 합쳐져서 약간의 하트.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너에게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난 원치 않지만 그냥 미끄러져 가 마음이. 아 마음이 난 이런 걸 보면요 나 아직 소녀 감성 있나 봐요.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 마음에 아직 소녀 감성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 좋아. 근데 제가 네. 이 책을 사실 선정한 데는 네. 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고 네. 소위 말해서 어른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한테는 정말 다양한 면이 있고 굉장히 인간은 굉장히 입체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 어른들 특히나 저는 요즘 특히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제 주변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뭐 어떤 절대적인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기보다 적어도 그렇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왜 지금 나의 기분이 이렇게 우울한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상한 기분이 드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하고 그 인지해서 자기의 감정 상태, 자기의 생각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밖으로 타인에게 이렇게 언어로 네. 든 뭐로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어른이 제 주변에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가 이렇게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을 만났을 때 과반수는 막 제가 막 속이 터져. 답답해. 어.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속이 터져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안 해. 아,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아까 우리 제이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내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기 객관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어렵고 그리고 네. 자기 감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뭐 여러 매체에서도 정말 많이 떠드는 말인데 그 자기
객관화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방금 인옥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자기의 감정에만 매몰되는 그쵸. 거예요. 그 감정에 빠져들어 버리게 그렇게 되니까. 되면 이제 주위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지고 그 안에서 시야가 아주 그냥 이렇게 다 눈이 가려진 상태니까 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 당연히 굉장히 큰 문제들이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이게 방송에 맞는 말이 쓰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고민을 하는 제 지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 제발 한 번에 뭔가를 터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오줌 마려운 상태라고 생각하면 아유, 오줌을 참으면 어떻게 되냐. 병이 나지 않냐. 우리 제이 선생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나 봐. 그거를 찔끔찔끔 싸야 된다. 네. 오줌을 우리가 계속 넣어야 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게 본인도 망치고 그렇죠. 네. 그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또 그런 게 있냐면 네. 우리 언젠가 우리 제이 선생님이랑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바뀌는 거 아니라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걸 아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해봐야 내가 그냥 이 상황 그냥 넘어가고 말지. 그냥 너는 그렇구나.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지. 그거를 굳이 이야기를 해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구차해지는 것 같고 원래 그런 이야기는 뭐 아쉬운 얘기나 아니면 그 듣기 싫은 이야기나 그럴 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에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정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왜냐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변 분들이랑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아는 것이 결국에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상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게 그게 훈련이거든요. 저는 훈련이라고 엄청난 생각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거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아까 네. 우리 제이 선생님 말했어요. 네. 그 오줌 마려운 것처럼 이렇게 참으면 안 된다고. 네, 참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오줌 마렵다 오줌을 싸면 오줌이 팍 튀어나오는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막 누르고 있다가 내가 네. 딱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팍 터져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서로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모았다 쌓았다 한 번에 팡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상대는 완전히 낌새도 못 차리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 되는 거고. 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사실은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참기만 해서는 절대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는 네.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훈련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거는 이게 단순히 좀 성별로 딱 나눠지진 않지만 보통 여자들은 말로 뭔가를 대화를 하기를 되게 원하고 남자들은 그 대화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약간 어떤 기질차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꼭 성별의 차라기보다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언어로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능력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봐요. 그 엄청 대단한 능력이에요. 네네. 그 잘하는 사람은 정말 나는 존경스러워. 네네. 네, 그쵸, 그거 그쵸. 난 진짜 잘 못해요, 사실. 막 내 속에 있는 거 이렇게 내 감정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가 기분 나쁠 때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약간 이제
내 감정을 거슬린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음. 그거를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나 너무 부족해요. 아 정말 바보야 바보. 그래서 그냥 근데- 이야기 그냥 안 하고 말지 약간 왜냐하면 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좋게 못하는 그리고 제가 말을 좀 잘 못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안에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의 그 욕구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게 미움받을까 봐. 그런 마음도 있고 나도 그거에 괴롭잖아요. 내가 미움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상황이 불쾌하다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를 자꾸 피하게 되는 상황? 그거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좀 잘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불편하고 불쾌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말하냐고. 아무렇지도 않냐고.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속으로 얼마나 누가 미움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되게 힘들고 하지만 그런 말을 저도 훈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훈련해야겠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거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시작이 내 저는 마음 알기. 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그림책을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미끄럼틀일 때가 언제지? 내 마음이 여기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네. 어떤 마음이 막 자랄 때가 언제지? 어떤 날이 얼룩질 때지? 막 이런 자기 마음의 상태를 조금 같이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좀 마음이 네. 좀 그 별 말이 없는데도 내가 공감받는 느낌이 네, 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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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 맞아 내 마음이 이럴 때가 있지. 음. 맞아 내 마음이 어떤 날은 먹구름이 끼고 음. 세찬 비가 쏟아져 내릴 때가 있지. 네. 그래서 이 그림과 말과 이런 잘 어우러져서 네. 내 마음을 좀 그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 어루만지는,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책이 참 마음이 네. 따뜻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는 되게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그냥 내 마음은 어떤 날은 무릉덩이고 어떤 날은 얼룩이 지고 뭐 어떤 날은 이렇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이 그림책을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어떨 때 얼룩져 있지? 네. 구체적으로 어떨 때 정말 미끄럼틀처럼 막 내려가지? 이런 거를 자기 상황의 구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 저는 이 책에서 다친 마음은 나을 수 있고 다친 마음도 언젠가 다시 열 수 있어요. 네.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다쳤으면 얼른 반창고 낫게 하고 붙여야죠. 그리고 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네. 얼른 빨리 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어요. 네. 라고 끝나죠. 네. 이 책 또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시달릴 때 있잖아요. 무언가에 시달릴 때. 네, 맞아요. 네. 막 시달리고 피곤하고 힘들 때, 네. 막,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막 잘 모를 때. 맞아요. 그럴 때 읽으면 정말 위로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조금 쉼표 같은 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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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템포를 이렇게 조금 늦출 수 있는 네. 그런 책. 그림책이 그런 역할을 정말 저는 되게 톡톡히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정말요. 네, 네. 정말요. 네, 그러니까 한번 빌려서 구해서 사셔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네. 네, 정말 내 마음은 강추드리는 또 그림책입니다. 네, 오늘의 그림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림책 소식을 마지막으로 홍삼 라디오도 인사를 전해야겠네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마지막 노래로 들을게요.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히 지내십시오. 안녕. 빠빠.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엔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